감사합니다. 얼마 전 아버님 팔순잔치를 해드리면서 형편이 어려운 동생에게 너는 지금 어려우니 형편이 좋아지면 내라 하고 동생을 아끼는 마음으로 다른 동생들과 의논하여 잔치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일 이후로 동생이 전과 다르게 저를 공격하듯이 퉁명스럽게 대하고 거리를 두고 있어 관계가 불편해졌습니다. 스승님, 이럴 땐 동생에게 어떻게 하는 게 지혜로운 것인지 스승님께 질문드립니다. 또 이런 일이 대인 관계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처신하는 게 옳은 것인지 스승님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자, 이런 일들은 가정마다 비일비재하게 있는 일입니다. 형제 간의 형편이 다르고 질량이 다르고 또 이렇게 환경들이 다르다 보니까 경제 능력도 다르고, 그죠? 성격도 다르고, 이렇게 환경 조건들이 다르다 보니까 얼마든지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있습니다. 근데 꼭 보면 있죠. 잘난 놈은 열등감이 없는데 못난 놈들이 열등감이 있어요. 그리고 잘하는 사람은 열등감이 없어. 근데 꼭 못하는 사람이 열등감이 있어요. 이게 사람 심리예요. 보세요. 아니, 저희 가족 친척 중에도 내가 그런 형제들이 있어요. 저희 가족 친척 중에도 그런 형제들이 있는데 제가 일을 정성껏 집안일을 다 해놓으면 감사하게, 고맙게, 감사하게 받아들이면 좋은데 자기는 돈도 안 내고 봐봐요. 도와주지도 않고 뭐라고 할까? 아무것도 협조를 안 해. 그래라고 뒷구녕으로 있지 열등감만 갖고 불편해하고 부담을 가져. 그리고 나중에는 봐봐요. 와서 이렇게 고맙다고 하면 좋잖아. 수고했다고 말 한마디라도. 근데 그러기는커녕 이렇게 꼬부라진 감정을 가지고 보세요. 잘 찾아오지도 않아. 그리고 이렇게 인사도 잘 안 하려고 하고. 이런 집안의 형제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그럼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친형제를 꼭 말하는 건 아니에요. 뭐 사촌이 될 수도 있고 육촌이 될 수 있고 팔촌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삼촌이 될 수도 있고 오촌이 될 수도 있고 칠촌이 될 수도 있다. 여러분들 촌수 하나 얘기 나왔으니까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짝수로 나가면 형제빨이 되는 거고 홀수로 나가면 아저씨, 삼촌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거 몰라가지고 헷갈리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자, 이촌이 되면 형제가 아니에요. 직접 친형제가 아시죠? 친형제가 이촌이 되면. 그리고 이제 사촌이 되면 또 사촌 형제가 아니고 육촌 형제가 아니고 팔촌 형제가 아니고. 그래서 짝수로 가면 형제빨이 되고 홀수로 가면 아저씨빨이거나 삼촌빨이거나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거 공부 알아두세요. 어디 가서 무식한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아니 이거 모르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친형제가 됐든 사촌간이 됐든 육촌간이 됐든 이렇게 열등감을 가지고 불편해하는 집안들이 많더란 얘기입니다. 실제 저도 그런 사례를 겪은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그 심리를 잘 알기 때문에 열등감을 갖든 불편한 마음을 갖든 이해를 할 수 있어요. 네가 마음 질량이 부족하고 또 형편이 부족하고 환경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열등감을 가지고 있구나. 그리고 열등감 때문에 자존심은 있어서 이렇게 고맙다 소리 한 번 못하고 그리고 따뜻한 마음으로 말 한마디 할 줄 모르는구나. 참 너의 마음이 안쓰럽고 안타깝구나.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지 너는 왜 그러냐고 따지고 싸운 적 없습니다. 제가 이제 왜 이 말씀을 먼저 드렸냐면
집집마다 이런 사연들이 비일비재하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갈등 문제가 생겨서 이제 질문을 하셨는데,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것은 이런 열등감으로 인해서 불편해하는 감정들은 질량이 낮은 사람들이 하는 행위예요. 내가 형편이 어려워도 마음 질량이 높은 사람, 그래도 생각이 열려있는 사람은 절대 이런 생각을 안 해요. 그냥 내가 겸손하게 따라가고 동조하고 감사하게 받아들이지. 근데 형편도 어려운 데다가 마음 질량도 소갈딱지가 밴댕이, 예? 이런 사람들이 항상 열등감을 갖고 불편해한다. 그래서 이 형제 중 하나가 지금 이렇게 불편함을 일으킨다고 해서 이제 힘들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사전에 본인들이 상의를 하고 조율을 해서 이렇게 잔치를 해드리고 노력을 했다면 이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 열등감을 일으키는 형제의 잘못이고 부족한 탓이지 본인들의 잘못도 아니고 본인들이 잘못한 탓도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로 마음 쓰지 말고 그냥 내려놓으시면 돼요. 내려놓으라는 말은 그냥 안타깝구나, 너의 마음 질량이 거기까지구나, 너의 부족함이 참으로 안타깝구나, 그리고 그 마음을 이해해주고 받아주면 됩니다. 얼마나 부족하면 저런 열등감을 가지고 이렇게 대할까? 그러면서 한번 만나면 내가 너의 마음을 살펴주지 못해서 미안하구나, 이렇게 말해주면 돼요. 그래, 무슨 말씀이냐면 열등감을 갖는 동생한테 이러는 거죠. 네가 이렇게 열등감 때문에 불편해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데 미안하구나. 내가 너의 마음을 다 살펴주지 못하고 너의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네 자존심이 좀 상했나 본데, 그 마음마저 살펴주지 못해서 미안하구나. 그러나 우리는 형제이고 한 가족이니 또 부모를 위한 일이니 이런 걸로 열등감 갖지 마라. 그리고 이런 일로 자꾸 형제 간에 불쾌감을 갖지 마라. 우리는 너에게 아무런 나쁜 마음도 없고 사심도 없다. 그러니 절대 이런 그 열등감으로 인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지 마라. 이것은 너한테 득되는 일이 아니다. 이렇게 한마디 해주고 내려놓으면 됩니다. 근데 그걸 힘들다고 막 붙잡고 매달리고 막 자꾸 싸움하고 갈등하고 힘들하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려놓으면 돼요. 그러면 시간이 흐르면 그게 자연적 해결이 됩니다. 시간이 빠르면 1년 안에 해결이 되고 늦으면 3년 정도 갑니다. 그러면 자연적 스스로 해결이 돼요. 근데 너무 질량이 바닥인 형제는 10년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100% 1년이다 3년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대체적으로는 3년 가면 풀립니다. 근데 정말 옹졸한 사람들은 10년 가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갈 일이지 이건 집착하거나 고민할 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